네, 다시 또 오마이TV 장윤선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 특위 사무실 앞에 회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박영선 의원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만나서 오늘 오전 질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 오후 질의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용주입니다. 예. 저희가 오디오로만 뵀어요. 예, 그렇습니다. TV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전 질의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오전에 이제 여러 의원 저를 포함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들이 본 것은 그거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의료진 이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통령 관련된 의료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의무실장도 말하고 다른 의사도 말하지만 자기들은 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런 처치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후에도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질의했던 그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장수 전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세월호 당시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혹은 오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 물었더니 집무실하고 관저 두 군데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제일 처음에 이제 김장수 주중대사가 언론과 인터뷰할 그런 예, 말을 했어요. 예. 두 군데로 보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였죠. 네. 설령 집무실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집무실에 보냈을 것이고 네. 관저에 있다 생각했으면 관저에 보낼 것인데 두 군데 다 보냈다는 거는 어디 있는 집무실이나 관저 어디에도 있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유선으로 먼저 전화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부속실장한테 안봉에 전화해서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그럼 본관에 있다 그러면 본관으로 보냈을 것이고 네. 아니 본관이 없고 관저에 계시다 그러면 관저로 보냈을 것인데 네. 안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전화상으로도 유선상으로도 대통령이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는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동선은 당연히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심지어 보면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네. 청와대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는데 전화가 네. 왔다는데 네. 정말로 휴대폰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무실 전화 온 것인지는 명확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을 말을 하고 있지 네. 어디서 어디로 전화했는지. 네.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전화를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연결해서 네. 보고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관제라 가면 관제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오전 중에 유선 통화 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청와대 경내 관저 안에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런 거네요. 세월호 참사 당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늘 그 컨트롤 타워인 국정상황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 되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근무 시간인 모든 전국의 직장인들이 다 그렇죠. 일하는 시간인데도 그 시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 양쪽 다 다 보내는 보내야 되고. 어디인지조차를 모르니까 예. 양쪽 다 보내는 그런 이제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는. 진짜 이 일반 국민들 직장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진이 여러 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사진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김영재 원장도 김상만 원장도 그리고 의무실장도 전부 나는 모른다. 내가 시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김상만 원장 계속 웃어요. 그렇죠. 저도 보더라도 이제 그 시술 내역이 이제 그 시점에만 그런 멍인 자국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네. 오늘 확인된 사진만으로도 2013년부터 네.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있어요. 오른쪽.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예, 양쪽에 멍자국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좀 찾아보니까 필러 시술을 했거나 아니면 매립 방식 실리프팅 시술을 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숨기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 가운데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필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한다 보면은 개인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게 대통령이 본인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안봉구이나 윤전추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최순실 네.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상상 아닌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얼굴 사진으로 그 확인된 수많은 이 바늘 자국들, 주사 바늘 자국들 그리고 멍 자국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필러 시술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 나온 증인들은 전부 그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일관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모른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 사진으로 보면은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인 것이고 사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드러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근무한 사람이라면 특히 의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을 자주 대면할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고 네. 그날 당일 세월호 당일만 하더라도 아까 신보라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네.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자주 왔다 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못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상하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변을 맴맴 돌고 있는데 약간 포위망은 좁혀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청와대 현장 조사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미용사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 확실히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0분,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20분. 머리한 것은 확실하다. 그것도 오후에. 그러니까 대개 여성이 머리를 하면은 나가기 전에 아침에 머리를 하고 나가고 화장도 하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오후에 했다면 오전 상황은 비어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뭐 네. 돌아다니면서 말을 들어보면은 대외 행사가 없으면은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그래요.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얼굴도 안 씻고 뭐 또 평상복 입고 이렇게 있었다고 말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특별한 대외 일정이 없었던 거죠. 없었고 갑자기 오후에 이제 중대본을 방문할 일이 생기니 막그 미용사가 오후 3시쯤 들어갔다고 네,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면 2시 반 정도 그 네. 정도에는 연락이 가고 오는 시간이 있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1시에 연락을 받고 그렇죠.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2시고 예. 1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3시에 머리를 뭐 했다는 게 이제 미용사 주장이죠. 그런 주장이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조리장이 말했다면 그날 네. 점심도 낮에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 제가 이제 물어볼 건데 신보라 이제 네. 제 간호사 물어볼 건데 가글을 언제 갖다 줬냐라고 네. 물어봤잖아요. 네네. 물어봤는데 오전 오전에, 식당에 쓰고 아까 정확히 안과 따지면 약하고. 안과 약하고 네. 그거를 밥 먹기 전쯤에 갖다 줬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말을 뭔 말하겠어요. 그때 일어났자. 그때 일어나서 가글 하는 용도가 뭡니까? 양치 대신에 예, 하는 예.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하. 일어나서 뭐 아침에 여자들 뭐 눈이 뭐 안 예. 좋고 그러면 눈물 액 같은 거 예, 넣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용도로 그럼 그때까지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정되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은 아니 저기 점심 때 무렵 점심 먹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점심 먹기 자기 기획 점심 먹기 전에 시간 갔다 왔다는 예, 거니까 예. 그리고 뭐 10시 11시 그 정도 시간 왔다 갔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특검 씨그 대면 보고가 10시 몇 분 있었고 예. 김장수 뭐 유선 보고도 예. 10시 한 40분 50분에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유선 보고. 그때는 아마 통화는 된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쯤에 자다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뭐 안약 같이 눈 저만해 놓고 입도 헹구고 예.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아, 않고서야 예. 가글을 그 시간에 예. 갖고 오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글을 보통 청와대 관저면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누군가 다 가서 채워놨지 않았겠어요? 그러게요. 예. 꼬박꼬박 채워놨을 예, 텐데 가서 써보려고 보니까 없는 거죠 뭐. 마침 떨어졌든지 없든지 하니까 예. 그 시간 또 갖고 오라고 와라. 한 거죠. 만약 그때 쓸 거 아니었으면은 그 다음날 채워도 되고 그러네요. 갖다 놨을 텐데 네, 예. 점심시간 전에 예.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안약 한다는 것은 예. 인공 눈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용도 아니었겠습니까? 예. 한다면은 그때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60이 넘으시면 되게 이제 아침잠이 없으시죠. 이제 대통령이 요즘 불면증이 있다고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뭐 예. 아침까지 뭐 자게 되면 늦게 뭐 자던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뭐 전날 무슨 또 시술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꼭 세월호 그날만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은 일상적으로.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요. 그 주무시다가 일어났다고 치면 그렇죠. 점심 무렵에 보고를 받고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났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고 아무래도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비서들의 보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라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생중계를 봐야 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조리장이 네. 그날 점심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텔레비 보면서 밥을 먹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조리장에 네, 네. 조리장이 어떤 네. 프로를 봤던지는 정확히 말 안 하지만 프로그램명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모든 텔레비가 세월호 특집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걸 봤지 않았을까? 예능 아니면 프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재방송하는 그런 네, 프로를 예능 봤다고 하면 또 재방송. 모르겠지만은 네. 그거는 뭐 조리장이 거기에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혹시 세월호 브루스를 안 보고 다른 걸 봤다면은 중대본에 와서 왜 자켓 입고 있는데 못 건지냐 이런 말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하에서만. 그러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텔레비전 뉴스로 봤다면 중대본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그 거죠.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텔레비전 생중계조차도 못 봤겠죠. 못 봤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할 수가 예. 있는데 어쨌든 조리장은 그날 예. 테레비를 보면서 밥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했는데 예. 그거는 그 시간에 다른 걸 봤을까라는 의문, 추측이 있는 것이고 네. 세월을 봤다면은 야 저 배가 깔아지면 저런 상황인데 밥이 제대로 넘어갔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통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자, 한겨레 하화영 기자가 그 대통령의 그 미용사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유경근 4.16 연대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죠. 그 문자를 보내서 혹시 그 순간에 대통령이 뭐 좀 중요한 일 한 건 없는지 취재를 좀 해달라. 그야말로 정말 일상적으로 그냥 했다면 우리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세월호가 관련되지 않은 좀 중요성이 떨어진 다른 외무부라든지 다른 관련 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유선 보고도 받기도 하고 대면 보고도 아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조차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이런 것을 정말로 국민들이 세월호 당일 아침 도대체 대통령이 몇 시에 일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점심 때 정말로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상황을 봤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 네.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면은 정말로 난감하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오겠지만은 오후에 나와 있던 아침 사진 중에 하나가 5월 13일 정도에 되는 그 사진이에요. 예. 예? 그 말이 뭔 말이냐? 세월호가 지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얼굴에 미용일 신경을 쓰고 또 시술을 받고 그 며칠 후에 유가족을 면담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런 모습을 이제 주름고 그런 것을 안 보이는 것도 아니 중요할 여성 수도 대통령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여성 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도 있을 거 본인 입장 네. 그럴 수도 있으나 네. 정말로 그 당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차라리 주름진 얼굴이라도 그걸로 노고를 국민의 노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이냐. 정말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머리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당혹스럽고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세월호 사태 대처하는 법, 예를 들면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이런 논란이 있으면 또 진상을 밝히는 노력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막아서고 있잖아요. 네. 막아서 네. 있고 특조위도 법적인 논란을 불구하고도 또 해체까지 시키고 그렇다 한다면 그거는 그런 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진실을 밝힐 노력이 없었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상만 원장이 그 본인이 그 투여한 약들 그 약들을 대통령 그 자꾸 이분이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의무실에서도 났고 파우더룸에서도 났고 뭐 본 그 관저가 안 간 줄 알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계속해요 웃으면서 예.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건 좀 근데 어떻게 뭐 어쨌든 김상만 원장은 자신 직접 논 적도 있다고 예. 인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거짓말할 상황은 아닌 듯해 보여요. 뭐 네. 안가에서 한 건지 관제에서 한 건지 그리고 크게 중요하고 보이지는 않아요. 직접 네. 했다는 거 인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주사나 약들을 자기가 직접 안 놓고 청와대 대통령이 주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줬고 그렇죠. 그럼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주사하거나 처치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맡겨놓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누군지 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한테 대통령 직접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와 있는 의무실장이라든지 간호사의 태도를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이 직접 한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기도 해요. 예. 안아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의 의료 비서실서가 있지 않나? 그게 최순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강남 보건소의 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네. 이제 최순실이 이제 김장만 병원이라든지 가서 주사약만 받아온 게 아니라 네. 이제 처치 솜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직접 받아왔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누군가 직접 처치에 관여를 하는 사람, 직접 처치를 한다. 예. 본인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놔줬을 가능성 아. 있다는 건가요?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 조대위는 어떻게 보세요? 조영 대위. 또 물론 조대위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조대위가 또 주사를 잘 놓는 간호사다라고 예.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조대위가 났다면은 뭐 신발에 대한 이 사람들이 모를 리도 없고 의무실장이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 멍의 존재를 뭐 조대위만 알고 신대위는 모르고 의무실장 모르다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조금씩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 둘씩 맞춰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대통령의 수면 많이 주무셨다라는 건데 이게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애터미데이트 같은 약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의약품 명단에 보면 그 목록에 보면 이런 거를 드셨을 가능성.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속칭 우유주사. 우유주사. 예. 그게 뭐 애터미데이트 있고 또 프로포폴리 함께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피곤하거나 과로가 하면은 이제 푹 자는 용도로서 피로를 푸는 용도로서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애터미데이트 그런 프로포폴 대용 약품인 애터미데이트가 청와대 들어온 것도 맞고 네. 그렇다 한다면은 청와대에 그거 맞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순실 체보적 명의로 네. 그런 약들을 처치를 받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정도로 약들을 많이 처치를 갔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중독이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 저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자주 맞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로 최순실이 맞은 건지 대통령은 나나 맞은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맞은 건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네. 오후에 이제 집중 질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밝혀내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최순실 씨의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의원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전직 검사신데요. 그 파일을 딱 들으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아마도 첫 번째 부분은 네. 최순실 씨가 아마 고영태하고 통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목소리가.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고영태가 그런 걸 녹취하고 그런 걸 모르는 상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진심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걸 숨겨야 될 뿐이며 어떤 것을 거짓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아까 말했던 것을 뭐 출처할 만한 게 결국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예, 예. 태블릿 PC는 이렇게 해서 없던 걸로 우리 모르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이 또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한번 뱉어놓은 것이니까 네.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일에서는 최순실 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얘기를 하면서 그 돈 요구했다 이렇게 하고 분리시켜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성한 총장이 결국 K 그리고 미리재단 관련해서 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성한 총장이 그렇게 말을 변심하게 된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은 이성한 총장의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없는 동관계를 만들어서라도 그것 때문에 이성한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진실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수괴
그건 뭐 딱 보면 그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인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인 게. 그렇군요. 자, 5차 청문회 지금까지 안 나왔던 증인들을 이제 22일 열리는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나오기로 했고요.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직접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뭐 5차 아니라 6차 그 이후에라도 네. 그 이후라도 아마 청문회는 아마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었어요. 네. 그 후에 뭐 공정성 시비라인 때문에 특검에서 받겠다고 네. 선언을 하셨고 네. 어차피 그 특검 받지 않겠습니까? 네. 특검 받고 또 어쨌든 그 와중에 탄핵이 돼서 지금 네.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마지막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꼭 특검에 가서만 진실을 밝힐 게 아니라 네. 이런 이미 관련된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밝히면 되는 거죠. 이 앞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일임한다 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응할까요? 많이 쉽게 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시점상의 문제도 있고 뭐 또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 조사도 그렇게 쉽게 진실되게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하는 거 보면 네. 현재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럴 것인지 아닌지를 리트머스 시험지 용도로라도 국회 한번 나와봐라 정말 나오는지 안 돼 보면은 대통령이 특검이 어떻게 할지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정조사 회의장 그 현장에는 이제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온 국민이 굉장히 시청률이 뜨겁습니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데요. 의원님 오후 질의의 핵심 내용 어떤 걸까요? 저 오후에는 뭐그 크게 이제 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의료인들 그 시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네. 한 번 더 볼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김영재라든지 김상만 이런들이 국정에 네. 의료라는 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국가 예산을 도둑질했는지 네. 국가 예산이 어떻게 부적절하게 집중적으로 지원됐는지에 관해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의료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이제 그 미용 무슨 그 시술의 실과 관련해서 UAE까지 이 실을 팔기 위해서 정권이 동원 총력적으로 올린 거죠. 하나 또 잘 안 되니까 또 관련된 기관장 또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한 거죠. 사적. 근데 대통령 담화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사적으로 활용한 적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국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에서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최소한 밝히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찹찹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말투가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아마 고향이 뭐 비슷한 쪽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